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1일 첫 번째 미국장 금요일 마감 정시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우리가 실업률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약간 해석은 일단 하겠습니다만 약간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달러가 꺾인 게 있습니다. 요 포인트하고 또 하나 좀 지난주 우리 장에서 좀 중요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포인트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위안화가 꺾인 부분. 이것도 미국 증시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제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가 여전히 주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겠는데 미국 증시가 그래도 약간 좋았던 것은 지난 이제 금리 발표하고 약간 빠졌었어요. 그렇죠? 다우지수인데 빠지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 5일선 밑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장. 물론 다우는 이 32,000선이 어느 정도 벌써 10%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근데 요 자리 10% 자리를 지켜주느냐 밀리느냐의 기로에 있었는데 사뿐히 바로 올려놨죠. 물론 뭐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이 조금 스타벅스도 참 맥도날드도 잘 갑니다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렇게 폭등하는 8% 폭등하는 기업을 보였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스타벅스가 아니죠.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보면 뭐 우리 약간 2주 연속 조금 주춤거리는 게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강하게 들어왔죠. 강하게 들어왔어. 물론 이제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4거래일 만에 5일선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게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좀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 요런 결을 가지고 갖고 마감을 했고 해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애플 영향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3일 연속 빠졌다가 뭐 5일선에 회복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만선정 초반 지켜주면서 약간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요 힘이라면 약간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이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리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도대체 뭐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본 건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나왔는데 고용 발표됐죠. 한 3.5 정도가 지난달이었는데 3.5에서 약간 3.7 정도로 올라갔어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용 동향이 조금 나빠야 오히려 이제 미국의 긴축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되는 참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 조금 올라간 거 가지고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보시면 3월 달부터 계속 한 3.6% 저는 와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크게 제가 비중을 많이 두진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 동향, 이제 쉽게 말해서 취업자 수인데 숫자만 놓고 보면 예상치 20만 건보다는 조금 높은 26만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고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26만 건이라뇨. 이 행편없는 수치입니다. 행편없는 수치예요. 이 고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수급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지난달에 30만 건 여생 30만 건보다 못 나온 겁니다. 예상치 20만 건보다는 잘 나왔지만 절대치는 여전히 낮은 거고 제가 그래프를 표시를 해놨잖아요. 보면은 한 60만 건 나오던 자리에 60만 건. 못 나오던 40만 건. 근데 지금 7월달 이후로 이제 30만 건도 안 됐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건데 물론 여기서는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긴 높아요. 어떤 거?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부문. 그래서 여기도 26만 건의 수치에서 한 20만 건 정도가 대부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쇼핑 시즌도 있고 연말로 가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의 질은 별로 좋지 않았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의 증가 폭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용이 실업률이 조금 나오게 발표하면서 딱 움직인 게 하나 있는데 정시가 나스닥을 올릴 수 있었던 거. 그건 바로 뭐였냐면 달러화가 확 꺾여버린 겁니다. 최근에 달러가 그래도 DXY요. 114를 넘어 있지 않아요. 지난 9월 달에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달러 약세.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시 입장이나 미국 테크주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킹 달러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테크주들이 부진한 거고 생각하시면 또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나쁘게 보면 미국 경제 나쁘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외환시장에서 아시아 통화에 또 강세를 불러올 수 있겠죠. 물론 채권 금리는 그렇게 움직인 건 없어요. 하지만 일단 첫 번째 달러의 강세가 멈추고 있다. 이거 첫 번째 키를 잡으시고 두 번째가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확 올랐죠. 왜 올랐습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중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확 땡겼습니다.
홍콩 HG도 땡겨놨죠. 그렇죠. 그리고 송구 상해 본토 상해 증시도 당겨놨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갑자기 중국 관련 소비주가 올랐었는데 중국이 지금 조금 글로벌 시장에서 좋게 밤에 반영된 건 뭐냐면 오히려 위안화 흐름인데 위안화가 지금 7.3위안 그러니까 20차 단계 전에 7.2에 계속 있다 포치라 그럽니다. 7위안. 근데 지금 위안화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위안화가 떨어지면서 중국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일정 부분 미국으로도 넘어갔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이 이제 조금 일정 부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단순 중국 소비주보다는 어느 시장 관점에서 중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을 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중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금요일 날 이제 그런 거죠 또. 이 약간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 언지한 부분. 물론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그 데미지는 이미 중국의 2분기 GDP, 우리나라의 상당 규모의 무역 적자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위아래가 꺾이는 거를 우리 장애 관점에서 좋은 시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좋았는데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변동성이 컸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건 다 올랐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반도체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뭐 여기 보면 램 리서치 어디 갔어요? TXS 뭐 들고 안 보이죠? 램 리서치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주스는 좀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 많이 오르면 사실 생각보다 국내 관련 뭐 가자동 그 반도체 관련 쪽으로 낙수 효과가 되게 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두 친구가 오늘인데 애플인데 애플이 이제 지난주 초에도 나왔었어요. 애플의 중국 정저우죠. 그게 이제 공장을 이제 좀 봉쇄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공장을 봉쇄를 하다 보니까 4분기, 우리 기준으로 4분기에 애플 아이폰 생산량이 한 2천에서 3천만 대 정도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었는데 물론 저는 애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애플 관련 기업들이 조금 부진하다 하더라도 또 중국의 어느 정도의 큰 그림에서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위안화의 어떤 약세가 멈춘다면 또 봉쇄 조치에 대한 해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저우 이쪽 애플 생산 공장 폭스콘이 만드는 거죠. 그쪽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주가도 보게 되면 3.694%. 남들 다 올라갈 때 안 올라가는데 테슬라가 트윗 인수했죠. 트윗 인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예고는 했었어요. 뭐 기존 트위터 직원들 해고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고한 직원들이 뭐 바보입니까? 바로 소송 들어가는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또 트위치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주 수입원이 광고잖아요. 광고주들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가 좀 부진한데 이거는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출발은 조금 다르지만은 풀어야 되는 거는 역시나 중국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뭐 해외 시장 마감은 뭐 미국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위안화 꺾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요게 포인트예요. 밑에 거는 이제 개별이고요. 중국의 위안화가 꺾이고 있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고용도 생각보다 약하다. 두 번째 포인트. 고용이 상당히 뭐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절대 수치는 약하잖아요. 연준이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없지 않나 그 생각. 세 번째, 달러화도 역시나 어느 정도 꺾이고 있다. 요 개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뭘까요? 금리.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